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포지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포지션에 이어서 오늘도 포지션을 좀 더 할 건데, 내용 자체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내용이고,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섹션 하나 만들어 놓고 제 문이 4개 섹션한테 보더를 좀 씌워 볼게요. 일단 지금 섹션한테 보더를 줬는데 뭔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죠. 얘가 그냥 빨간색 한 줄이 나오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얘는 그러면 이 이유 말고 이걸 한번 볼까요? 얘가 이만큼이 몇 픽셀일까요? 지금 여기 얘는 20픽셀이죠. 왜냐면 10픽셀짜리 빨간 줄을 외곽선으로 그었는데 얘가 높이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선이 위에 선과 아래 선이 지금 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20픽셀짜리 한 줄 직선으로 보이고 있는데, 얘가 높이가 생기면 당연히 그 높이만큼 커지겠죠. 섹션이 기본적으로 높이를 지정해주지 않았을 때 얘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높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인데, 높이를 줘버리면 이제 높이를 가지게 될 거고요. 자, 이 와중에 높이밖에 안 줬는데 양쪽 끝에 박스가 붙어있죠. 얘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이유는 섹션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블럭이니까, 블럭은 너비 최대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얘를 만약에 인라인 블럭으로 바꿨다 라고 하면 이제 너비가 최소화가 됨으로써 이쪽으로 붙게 될 거고요. 얘도 만약에 높이가 없다, 그럼 얘는 완전히 최소화가 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근데 인라인 블럭을 주는 거 말고 일단 이 사이드에 있는 여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바디한테 마진 0을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포지션을 앱솔루트를 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요? 쪼그라들었죠? 얘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유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을 때 얘가 섹션의 디스플레이가 블럭인지 인라인 블럭인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너비 최소화 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최소화 시키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얘를 디스플레이 블럭을 명시를 해줘도 늘어나지 못해요. 사실 얘는 이미 섹션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미 있는 속성이라고 봐도 되는데, 앱솔루트가 들어가면서 바로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얘는 이제 블럭도 인라인 블럭도 아니에요. 그냥 유령이에요. 유령. 앱솔루트를 줬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일단 얘 말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진 레프트 0, 마진 라이트 0. 자, 제가 지금 마진 레프트랑 마진 라이트를 둘 다 0으로 줬는데 얘를 0이 아니라 100픽셀을 줬다. 그러면 얘가 왜 떨어지는지는 아시겠죠? 이제 떨어지는 이유. 그러면 지금 얘가 0이 되면 왼쪽에서부터 0만큼 미는 거니까, 왼쪽으로 0만큼 미는 거니까 붙어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너비가 생겼다, 그럼 이거 3개 동시에 못 쓰는 거는 말씀드렸었죠. 이제 블럭 요소의 가운데 정렬을 할 때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때는 누군가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양보를 해야만, 손을 놔야만 정상적으로 먹는다고 했었어요. 지금 너비가 손을 만약에 놨대요. 그러면 얘네 둘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고, 너비는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데 맞은 레프트가 손을 놨대요.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정상적으로 먹는 거고요. 얘까지 고집을 부리는데 얘가 손을 놨대요. 그럼 이거 두 개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레프트가 라이트를 이기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줘도, 오토가 아니고 얘도 고집을 부린다고 해도 얘 고집은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고,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앱솔루트 유령화를 시킨 다음에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우리가 그 유령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거기서도 얘랑 비슷한 원리로 동작을 했었죠. 누군가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에는 둘 다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얘를 둘 다, 얘도 한번 지워보죠. 얘도 또 지우고, 이 포지션 앱솔루트도 이거 단축키가 있는데 POS AB 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원래 이거 몰라서 못 쓰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알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POS RE 이러면 포지션 릴레티브, 그리고 POS ST 그러면 포지션 스태틱, 이거 다 되더라고요. POS로 하면 포지션 속성이 선택이 돼요. 얘를 자꾸 이제 써야 된다, 우리가 연습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오타 안 내려고. 이거 안 쓰면은 어딘가에서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 오타 찾아내려면 좀 힘들거든요. 얘는 에러를 보여주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글자를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오타를 줄이려고 웬만하면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너비가 완전히 최소화된 이유는 너비 높이가 없으니까. 앱솔루트가 되면 유령이고 이제 디스플레이 블럭이고 인라인 블럭이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너비 최소한데, 너비 높이 최소한데 지금 너비 높이가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얘를 바텀 0을 주면 아래로 오죠. 근데 제가 이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가 바텀 0 밑에 와서 붙어라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의미를 보자면은 그냥 밑에 와서 붙어라가 아니라 얘는 이런 거예요. 어제도 이 그림을 제가 그렸었죠.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유령이 된 우리 섹션이라고 해볼게요. 섹션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바텀 0을 주면 바텀에 발을 붙여라 해요. 발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화면의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유령을 바닥에 발을 붙여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탑을 0을 또 주면요, 늘어났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머리를 위에 붙여라 한 거고요, 발을 아래 붙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기괴하지만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0만큼 떼라, 0만큼 떼라,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비 높이를 주지 않았을 때에는 붙여라, 그래서 얘가 늘어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라이트 0을 또 줬어요. 오른쪽 가서 붙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있던 이 쫄라맨이, 이 유령이 된 쫄라맨이 이 오른쪽 팔이 이쪽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레프트 0까지 줘요. 그러면 이제 온몸이 다 늘어나서 왼쪽 벽, 위에 벽, 오른쪽 벽, 아래 벽 다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앱솔루트한테 너비 높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위치를 조정하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만으로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였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거 그냥
포인트고, 너비가 생겼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오른쪽 벽에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이랑 다 붙어야 되는데 500픽셀이어야 된대요. 화면이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얘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애초에 전체 화면이 500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얘도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했을 때랑 똑같아요. 이 세 개는 동시에 쓰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집을 또 놔야 돼요. 개성을 버리고 양보를 해야만 둘 다 먹을 수 있어요. 얘가 고집을 부린 상태에서 얘가 손을 놨다고 하면 지금 이쪽에 와서 붙어있는 상태 그대로일 거고, 라이트까지 고집을 부리는데 레프트가 손을 놨대요. 그럼 오른쪽 가서 붙겠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마진, 레프트, 라이트, 위드, 너비 했던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블록에서는 이런 게 안 됐었거든요. 얘를 잠깐 두석을 걸어 놓고, 높이 500, 마진 탑 0, 마진 바텀 0. 자, 너비랑 마진, 레프트, 라이트는 세 명이 다 고집을 부릴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얘도 여기까지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가 손을 놨을 때 얘는 어때요? 얘는 뭔가 우리가 알던 방식이랑 좀 다르게 움직인 거죠. 원래는 너비가 손을 놨고 마진 레프트가 0이고 마진 라이트가 0이다. 얘가 손을 놓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보죠. 원래는 너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비가 500이고 마진 레프트 0 붙어있죠. 라이트도 0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못 가고 있어요. 얘네한테 졌어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누군가가 손을 놔줘야만 얘가 작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오토로 바꿨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얘가 오토로 바뀌었다면 끝까지 늘어날 거고, 얘가 고집을 부린 상태에서 얘랑 같이 선을 놓으면 이제 가운데 정렬 될 거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랑 높이랑 마진탑, 마진 바텀은 지금 했던 거에 반대의 경우잖아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여기까지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탑이 바텀을 이기고 있는 거, 얘가 고집을 부릴 때 탑이 0인데 바텀이 0, 바텀 0에는 못 붙잖아요. 이거 높이가 500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고 있는데 얘네 둘이 만약에 손을 놨다고 해볼게요. 어때요? 변화가 없죠. 얘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식으로만 활용해서는 이 화면에 수직 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평 정렬은 됐거든요. 가운데 정렬 이건 돼요. 그러니까 무슨 텍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여기다 안착시키는 건 돼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블럭일 때도 되고 인라인 블럭일 때도 돼요. 글자는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줘서 하면 되고, 이게 블럭이면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수직 정렬,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위치하고 싶은데 안 되죠. 이건 이 방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방식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포지션, 얘를 활용을 하면 저게 돼요. 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 아까 설명하던 데부터 다시 이어서 하자면, 지금 너비가 500이고 레프트가 손을 놨기 때문에 라이트 0에 가서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얘도 손을 놓으면 이때는 그냥 레프트로 가요. 그러니까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랑 좀 다른 느낌이죠. 좀 다른 느낌인데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 높이 500, 이제 얘가 높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정렬은 조금 이따가 하죠.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서 지금 너비 50%라고 줬는데 얘는 누구 기준이에요? 얘는 부모 기준이에요. 우리가 너비 높이의 퍼센트를 사용을 하면 걔네들은 다 부모 기준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얘가 앱솔루트라 원래 부모를 무시하는 애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비 퍼센트를 주게 되면 얘는 화면 기준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어차피 섹션의 부모가 바디로 화면이니까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얘를 만약에 div다 라고 주게 되면 div도 지금 어쨌든 바디의 넓이를 섹션이 물려받아서 쓰고 있는 상태일 거고, 너비가 값을 안 주면 기본값이 오토잖아요. 그래서 물려받은 상태로 쓰고 있을 거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얘를 잠깐 빼고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일단은 제가 이걸 이렇게 좀 해볼게요. 지금 너비 높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줬는데 제대로 안 먹고 있죠. 얘네가 빠지면 얘는 전체 범위를 다 감싸게 될 거예요. 너비 높이가 없으니까, 손을 놨으니까.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기본값인 오토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안 써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오른쪽에서부터 50%, 밑에서 50% 하면 4분의 1의 영역을 차지하는 이런 애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얘네를 좀 (1) 번부터 (1번부터면) 얘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 주고, 하드랑 40, 자 그러면 40, 40, 얘가 묶여있지 참.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네를 빼버리고 얘를 이쪽으로 좀 옮기고 싶은데, 그러면 오케이. 주고 이런 식으로 4개를 좀 쌓아 볼게요. 색깔을 자, 이렇게 박스 4개를 좀 쌓아 놨습니다. 여기서 얘는 빼죠. 이제 얘는 빼버리고, 아니다, 있는 게 깔끔하겠다. 좀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자. 자, 이제 포지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박스 4개를 겹쳐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Z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Z인덱스가 그러면 얘네를 지금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 눈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애는 오렌지겠죠? 얘 혼자만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랑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얘보다 골드를 오렌지보다 앞에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Z인덱스를 주면 됐어요. 근데 얘는 꼭 1을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줘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Z인덱스를 칭해주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0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 했을 때 얘네 4명, 이 div 4개는 Z인덱스가 각각 다 0이에요. 똑같이 0일 때에는 사용된 순서대로 화면이랑 가까워져요. 그래서 지금 오렌지는 몇 번째 자식이죠? 섹션의 몇 번째 자식? 이걸 보고 찾을 수는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군지. 그럼 오렌지는 4번째 자식이라고 우리가 칭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4번째 자식한테 오렌지를 입혀놓은 거니까. 4번째 자식이 가장 마지막에 생겨난 자식이니까 가장 우리랑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기본값이 다 0인데 만약에 제가 얘한테 Z인덱스를 한 100을 줬어요. 이 상태에서 이 옐로우를 오렌지 앞으로 꺼내고 싶어요. 그럼 얘한테 Z인덱스를 얼마를 줘야 돼요? 그냥 최소 100보다만 크게 주면 돼요. 101 나와요. 근데 100까지 안 나와요. 왜? 동일한 Z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때 얘보다 얘가 화면에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 오렌지를 뚫고 나오려면 얘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얘가 이게 없으면 기본으로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1만 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골드가 1이에요 근데 갑자기 블랙이 맨 앞으로 튀어나오고 싶대요. 이렇게. 블랙한테는 몇을 줘야 돼요? 최소? 1보다는 크게 줘야겠죠? 이제는 1을 줘서 될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Z인덱스를 1로 주면 그린은 뚫고 나오지만 골드를 뚫고 나올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얘 0, 얘 지금 1, 여기 1일 텐데 동일하게 1일 때에는 블랙은 얘고 골드는 얘예요. 그럼 얘가 더 화면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애니까 뚫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최소 1보다는 큰 값을 줘야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Z인덱스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돼요. 이 안에 쓰는 숫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숫자를 써도 상관이 없고 막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이것보다만 크면 돼요. 만약에 얘보다 지금 블랙이 이렇게 이 값을 가지고 튀어나와 있는데 그린을 맨 앞으로 꺼내고 싶대요. 그러면 얘보다 1만 큰 이런 값 주면 나오는 거예요. 아, 얘는 심지어 늦게 태어나니까 동일 값이 들어가도 나오겠네요. 이런 거.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화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X축, Y축, Z축 그려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우리 눈이 지금 여기서 쳐다보고 있다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머릿속으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해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Z인덱스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 코드 보면 이제 이것도 약간 성향을 많이 타는데 보통 얘보다만 크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기준보다만 크면 돼요. 다 0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얘를 이기고 싶을 때 어딘가에 1만 들어가도 지금 상태로 나올 거예요. 다 지웠으니까. 다 0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요. 맨 바닥에 있는 애를 어떤 경우에도 맨 위에 꺼내놓고 싶다, 맨 위에 위치하게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이거를 뭐 상황 따라서 1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9999를 매겨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 의도가 표현이 된 거죠. 얘는 1은 다른 곳에서 z인덱스가 또 2가 나와버리면 묻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9999는 뭐예요? 아, 나 이거 화면에 맨 위에 올려놓을 거니까 얘보다는 높게 주지 마 라고 의도 표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케이스가 다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작업하다가 간단한 JSP 작업을 좀 해야 될 때 뭔가 어떤 버튼 하나가 자꾸 아래로 숨는 거예요. z인덱스가 깔려가지고. 그럴 때 그냥 걔한테 인덱스 한 9999 매겨버리고 이렇게 해요. 얘는 어차피 밑으로 숨을 필요가 없는 애니까 그냥 꺼내놓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두고 제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섹션한테 너비 500, 높이 500, 그리고 보더를 픽셀, 솔리드, 핑크. 자, 지금 여기 빼꼼 보이고 있죠? 얘가 500보다 작기 때문에 500이 어떻게든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를 마진 탑을 한 1000 줬어요. 그럼 얘는 여기가 있겠죠? 위로부터 1000 밀어내야 되니까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얘네는 유령이고요. 섹션은 그냥 DIV, 그냥 블럭 요소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서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가둘 때 얘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 주면 이 안에서 갖춰진다고 했잖아요. 퍼센트도 이제 섹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는데, 자, 얘를 마진탑을 이제 지우고, 자, 제가 이 밑에 로렘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로렘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섹션 밑에 나왔죠. 지금 섹션에 외곽선이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섹션의 영역인데, 섹션 기본 디스플레이는 뭐라고요? 블럭이죠. 한 줄 혼자 써요. 얘가 유령이 되거나 한 거 없으니까 얘는 그냥 한 줄 혼자 써요. 그래서 이 로렘 텍스트는 위로 못 올라와요. 공간이 있는데. 그쵸? 만약에 이 섹션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주면 올라오죠, 이제 옆으로.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깔리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섹션이 이 로렘이라는 텍스트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내 옆으로 못 와, 내려가 라고 해서 얘가 밑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잘 보세요. 얘는 명확한 차이를 보려면 좀 지워놓고, 지금 이 DIV들은 유령이기 때문에 로렘도 무시하고 부모인 섹션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이 섹션한테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면요, 유령이 또 가둬졌죠. 자, 앱솔루트는 유령으로 만드는 거기도 하면서 유령의 집을 만드는 애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릴레이티브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앱솔루트일 때 자식 유령들을 부모가 이제 유령의 집으로 가두는 역할을 했었는데, 부모한테 앱솔루트를 줬더니 얘도 어쨌든 가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차이가 뭐냐? 지금 로렘을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로렘이 깔렸죠. 지금 섹션하고 DIV한테 로렘이 깔려 있어요. 얘네 둘은 지금 서로의 존재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겹치면 안 되는데, 이 겹치는 이유가 뭐죠? 부모가 유령의 집이면서 유령이니까 얘 앱솔루트잖아요. 그럼 섹션은 지금 앱솔루트가 돼서 얘도 유령이에요. 얘도 이제 전국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가능해요. 탑, 레프트, 이런 거 돼요. 움직이죠. 우리가 앱솔루트 유령 움직일 때처럼 탑, 레프트 이런 걸로 적용 가능해요. 얘도 유령이니까. 근데 유령이면서 자식을 가두는 유령의 집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던 수업 내용에서 여기 속성 정리를 보시면 앱솔루트한테 유령화랑 유령의 집화가 같이 있어요. 그죠? 얘는 유령이면서 유령의 집일 수 있는 거고, 릴레이티브는 그냥 유령의 집이에요. 얘는 유령이 아니에요. 자, 차이 잘 보세요. 지금 앱솔루트일 때는 로렘 텍스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깔고 있죠.
얘가 릴레이티브래요. 그럼 로렘 인지하고 있죠. 얘는 이제 텍스트로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밑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 겹치고 살짝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강제로 위치가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이제 안 겹치죠. 릴레이티브는 겹치는 게 원래 불가능, 그리고 앱솔루트는 가능인데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유령을 만들어 놓고 자유롭게 이동하게끔 만들어 놓고 유령을 가둘 때 릴레이티브로 가두는 것만 어제 했었는데, 이제는 앱솔루트로도 가둘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새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실제로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div 4개, 각각 색깔이 다른 이 박스 4개가 유령이죠. 이 유령을 가두는 섹션, 이 핑크색 보더, 얘가 유령의 집인데, 왜 이렇게 이상하냐? 유령의 집인데, 우리는 나중에 이 유령을 가두고 있는 집 자체를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섹션 자체를 움직여줘야 돼요. 가둔 상태로.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일단은 이제 포지션에 대한 개념적인 거 좀 더 했고, 자, 지금 이제 43분이니까 이만큼 해보시면 돼요. 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제 만들기 이건 문제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따라 해보시면 되고, 얘도 그렇고 4까지 쭉 오시면 되고, 그리고 Z인덱스 개념 부분은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제 다 따라 해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43분이니까 50분까지 하시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8시 5분부터 다시 할 건데 다시 그냥 풀고 계시면 돼요. 시간을 더 드릴 거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